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19는 재확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소비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양면이 또 공존하는 양상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지금 어떤 재료, 이벤트 이런 걸로 보자면 이제 혼조 양상 그렇죠.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좀 희망적인 부분 그리고 다소 우려되는 부분. 그나마 이제 지금 돈으로 가고 있다는 유동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연 이 돈의 힘이 지금까지는 기업 실적의 악화, 여기저기서 내놓는 유수 기관들이 내놓는 성장률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급격한 시장 반등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어제 그저께부터 해서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에서 이미 3월 달에 내놓았던 조치, 그때 막 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내놓았던 그 조치들 가운데 이른바 회사채 매입 부분 약속은 해놓고 실제 실행 규모는 얼마 되지 않았고 연준이 사줄 거야 해서 시장이 미리 회사채 시장 이른바 크레딧 시장에서 다 투자 등급이건 투자 적격이 아니건 간에 막 사들이면서 연준으로서는 말 한마디 잘해서 큰 돈 안 쓰고 시장을 안정시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니까 그래 이제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달렸는데요. 오늘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돈의 힘이 이제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도 이겨낼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서서히 월가에서 이른바 곰 진영에서 막 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긍정론자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에 좀 너무 연준을 과소평가했구나. 내지는 돈의 힘을 너무 무시했구나. 이제 돌아서야겠다. 이거 오를 일밖에 없겠구나. 자, 이것도 하나에 보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조짐이거든요. 네. 상투에서 나오는 흔히 나오는 맞아요. 저 친구까지 돌아서면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자, 이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돈의 힘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보시다시피 지금 월가에서 이 200일선의 중요성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오다가 이제 다시 200일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200일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이 갭을 동반한 하락이 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3월 23일 이후에 이 추세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느냐의 여부가 지금 이제 공방이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우지수에서 또 하나 옆으로 이렇게 점선이 하나 꺼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가끔씩 변곡점을 한번 짚어보는 기술적 접근입니다. 앞서서 세로로 나오고 있는 점선이요? 예, 세로로 나오고 있는 점선. 피보나치 타임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11, 23, 58, 13, 21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이 피보나치 수열만큼 가는데 네. 묘하게 이 시점에 와서 뭔가 7월 중순까지 이 시점은 또 이 이전과는 또 약간 다른 장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죠. 그리고 이제 과매수 국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했다 하는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요걸 잘 보세요. 이때 갭이 나오고 지난주 목요일 날 다우 1000포인트 빠지고 할 때 그때 또 갭이 나왔는데 S&P 500도 이렇게 그냥 갭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이동평균선 같은 거 지우고 S&P 500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갭도 이런 갭들은 좋은 거예요. 어떤 갭이요? 자, 떨어질 때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막 갭들이 많죠. 왼쪽에 죄송합니다. 예. 보면은 막 이렇게 하락할 때도 갭을 동반한 이렇게 하락이 많았는데 마우스가 잘 안 되나 봐요. 네,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자,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서 23일 이후에 갭 이런 것들은 좋은 갭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돌파 갭,
뭐 런어웨이 갭, 그래서 무슨 추진 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요 부분이 묘한 거예요. 네. 요 부분이 한참 세게 올라와서 마지막에 또 갭이 한번 발생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한 서너 개의 둥둥 떠 있는 이 데일리 캔들,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섬골, 뭐 이 모양새가 섬 같단 말이죠. 네. 이 섬처럼 몇 개가 이렇게 둥둥 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갭을 동반하는, 그게 지금 S&P 500에서 나오죠. 이런 갭을 갖다가 이제 또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소멸 갭이라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여기서 말이죠. 이 얘기는 차티스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패턴입니다. 네. 저런 게 나오면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추세 반전, 이른바 더블탑, 헤드앤숄더급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추세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갭을 채우고 말이죠. 조만간에 이 갭을 채우고 내일은 또 이제 뉴욕 증시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그렇죠. 이 갭도 채우고 전고점도 열어버린다면은 지금 현재 소멸 갭인가 섬골 반전인가라고 하는 이 가설은 또 기각되고, 아니야 그냥 장은 계속 가는 거야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동성의 힘이 차트가 제시하고 있는 한계마저도 무위로 돌리고, 다 필요 없어, 돈이면 돼 네.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몇 가지 이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죠. 아마존 같은 거 너무 좋죠. 그렇죠. 연일 사상 최고가죠. 지금까지는 이걸 갖다가 한 번도 이 매도 다이버전스 시그널에서 자유로웠던 지수나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는 와중에 기술적 보조 지표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월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깊은 조정 내지는 추세 반전이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봐서 그게 아마존한테도 적용이 돼? 야, 이제 옛날 얘기 아니야? 이제 차트 들이대는 거 이제 접어야 되는 세상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가를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보잉 같은 경우 어떻죠? 자, 지금 여기 이제 곱하기 Y축은 곱하기 10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겁니다. 120불이에요. 여기 있으면 귀신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거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더 안 빠지네? 120불? 120불 샀더니 240불에 건조한 거예요. 뭐 한 달도 안 걸렸어. 따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무슨 뭐 항공주, 크루즈, 그리고 거의 파산 신청까지 했던 허츠 같은 이런 종목들에 이르기까지, 뭐 그런 종목들에 다들 우리가 차라리 더 편한, 방송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흔히들 하는 줍줍 장세였죠. 아, 네. 주워 담는. 예, 이른바 동전주들. 네. 1달러 미만짜리들 수두룩 했어요. 뉴욕에서도. 그거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2배, 3배가 막 나왔던 장이었습니다. 이 거래량 보세요. 보잉 같은 데서 이런 주식들이 여기 뭐 320불, 360불 할 때의 거래량하고 지금 여기 89불, 100불 뭐 이 근처에서는 막 들어붙었던 네.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그거 하고, 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곰 진영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중에 어젯밤에 나온 거는 이제 CNBC에 나왔던 짐 비앙코가 이제 또 왜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브 포트노이 네. 그거 이렇게 막 개인 투자자여서 내가 대빵이야 하는 그 친구. 아, 도박 약간, 사이트 도박 운영하다가 사이트 운영하는 예, 그 스포츠 친구. 도박하다가 예. 그 친구 이렇게 트윗도 막 리트윗 해가면서 다소 좀 과한 거 아니야? 네. 뭐 암만 장이 좋고 돈을 벌어도 이거 이렇게까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막 조롱하고 나오는 건 좀 그거 아니야 하는 톤에 트윗 올리고 했던 짐 비앙코도 결국은 어제는 나와가지고 약간 타월을 던지더라고. 아,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연준을 과소평가했다. 그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정말 뉴 노멀이라는 말이 다시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트도 그동안 맞았던 것이 갸우뚱하게 만들고 네. 또 이렇게 그 게임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차트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쨌거나 아까 예. 말씀드렸던 보잉을 비롯해서 아까 줍줍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것들도 차트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 정도의 극단적 과매도 국면,
그리고 절대적 레벨, 네. 그리고 예전 레벨까지 감안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하는 어떤 그 시사점을 줬던 것이고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통해 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또 맞아 네, 떨어졌어요.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차트를 좀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도 우리 코스피를 갖다 꺼보니까 우리는 조금 빨랐잖아요. 23일이 아니고 19일 아닙니까? 3월 19일부터 해서 또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봤더니만 네. 역시 이 구간에 들어오면서 뉴욕 증시 빠진 그 다음날 우리도 갭이 나오고 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21선이 탄탄하다 보니까 잘 안 밀리는 그런 양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잘 오다가 어쨌거나 지난주 미국은 목요일, 우리는 금요일 쿵 한번 놀랬잖아요. 100포인트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100포인트가 빠졌다가 그 다음날 뭐 100포인트 또 더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3월 19일 이후 올라왔던 거에서 약간 숨고르기 차원에서 아니면 조정 차원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를 한번 살펴본다면 네. 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피보나치를 한번 꺼보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승조 대표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1800대까지도 염두에는 두자라고 하셨던 게 이런 어떤 접근이죠. 그 1800대는 거의 1830 근처가 50%입니다. 절반. 네. 자, 통상 이제 뭐 38점이 아주 조정이 얕으면 이 정도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보통 이렇게 어지간하면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61.8%까지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야, 좀처럼 뭐 북한이 저렇게 해도 뭐 꼼짝도 안 하는 그렇죠. 눈도 깜짝 안 하는 증시인데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제 조금 그런 거죠. 우리도 아직까지 이때 나왔던 갭을 갖다가 확실하게 채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리고 2200이라고 하는 레벨에 대한 부담감 느껴지는 거고 코스닥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뭐 완전 코로나 이전 고점까지 왔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종가가 26일 뒤로 꺼져서 이렇게 파란 초록색의 후행 스팬이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만 얘가 말이죠. 여기 가격대에 와가지고 지지를 받고 다시 위로 가는 그래서 다시 조금 밀리다가 튀는 모습인지 아니면 이게 꺼지면서 이 초록색 후행 스팬선이 이 가격대를 갖다가 이 물고 내려오는 상황까지도 가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서 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거는 이제 조금의 그래 지금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시장의 기운이 네. 이때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아래쪽 거래량 같은 걸 보시거나 뭐 RSI 같은 경우를 보시다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은 이제 RSI 아래쪽이 나오죠. 확실히 이제 시장은 조금 과매수 국면에서 조금 숨은 찬 겁니다. 숨은 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왔다 갔다가 조금 이어질 수는 있다 하는 것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은 이렇게 유동성의 힘으로 잘 왔고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은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네. 4차원 증언이 있었잖아요. 네. 주목해볼 만한 의견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보세요? 예, 어제 뭐 밤사이에 나왔던 얘기 중에 뭐 한 이틀 연속하다 보면 네. 대충 비슷한데 특히 또 이제 FMCS의 그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의회 보고 자꾸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무슨 뭐 법안도 만들고 인프라 또 재건을 위한 또 법안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계속 하시라. 이거 일찍 거두지 마라.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파월 의장은 이렇게 조금 한번 보시죠. 제롬 파월 요즘 의장이 내놓는 신곡인데요. 이 신곡 제목이 하트 브레이킹입니다.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예. 얘기인데 이 얘기는 오래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기 지난 4월부터도 쭉 했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왜 가슴이 미어지는가 하면은 이 표현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경기 하강 내지는 침체 양상, 이 다운턴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공평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가슴이 아프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런 내용인데 예.
보시면 이제 이런 거 도이치뱅크 리포트에서 가져온 거고 제로헤지에서 인용합니다만 자 이게 아래쪽에 빨간색은 뭐냐 하면 하이웨이지 고임금자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쪽은 중간급 그리고 요 하늘색은 저임금. 네. 이 사람들이 이번 팬데믹 때 훅 그냥 실직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제일 아래쪽에 우선 실업률 낮은 제일 아래쪽은 배첼러스 디그리 앤 하이어니까 적어도 학사 이상, 대학 졸업생 이상. 그런데 제일 위에 까만색 같은 경우가 실업률 높은 게 보니까 고졸 이하 뭐 이런 식이 흐르네요. 네. 그래서 저학력자의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또 이 표현도 보십시오. 이거 저기 특히 이제 뭐 흑인 실업자 흑인들의 실업률이 높다는 거 이런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가슴이 미어진다든지 여기 이 제목 보세요. MBC 뉴스 제목인데 그때 F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그냥 동결을 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월 의장이 우리 사회에서 레이시즘 즉 인종차별주의가 자리할 공간은 없다. 그게 즉 인종차별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이 난 진짜 가슴이 아파서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 그러면서도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V자 회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할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어쨌거나 돈은 다 지원해 줄 텐데 뭐 이런 식의 그겁니다. 자, 이 시점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말이 버냉키나 옐런처럼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다. 뭐 파월은 경제학 안 한 사람이잖아. 지금은 파월 같은 사람이 더 맞아요. 경제학 박사 아니라 박사 하려면라도 지금 상황 설명 못 합니다. 네. 경제학적으로. 뭐 맞출 수 있는 모델도 없고. 이럴 때는 파월 의장처럼 그냥 말로 제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우리 지금 연준 의장이 인종차별주의 같은 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자기들은 인종차별주의가 없기 때문에 흑인 같은 유색 인종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틀 사이에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어떤 발언이요?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파월 무슨 뭐 부채 화폐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국내 매체 중에서는 이제 글로벌 모니터 같은 데서나 이제 이렇게 한번 집중 분석을 해주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세요. 자, 어쨌거나 의회의 의원들은 파월 보고 좀 더 이렇게 릴리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계속해서 돈 푸는 식으로 해서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고 연준 의장은 또 말하기를 이 트레저리 바이 즉 국채를 사는 거 말이에요. 연준이 국채 사는 거 이게 뭘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Monetizing Treasury Debt Surge.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네. 시장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은 거예요. 당신 말이야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이거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하지 말라는 국가 부채의 화폐화 아니야? 정부가 결국 국채 발행을 해서 그걸로 조달을 해서 뭔가 이렇게 재정 지출도 하고 뭐 실업자들한테 돈도 막 펑펑 풀어주고 뭐 인프라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걸 갖다 국채 발행해서 시중 있는 돈 빨아와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주죠? 연준이 사준다면서 돈을 네. 찍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거 이제 소위 말하는 머니타이징이에요. 부채의 화폐화. 그러고 나서 그 부채 나중에 가서 정부가 뭐 연준 보고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궁극적으로 이건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식의 얘기인데 파월 의장은 이거 지금 그거 아니에요. 국가 부채 화폐화하거나 아니면 돈 찍어갖고 재정 적자 매우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거의 뭐 우기기입니다. 거의 우기기 단계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왜 우리가 지금 국채를 사는가 하면은 앞으로 막 정부 차원에서 국채를 막 찍어내서 국채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 금리가 막 뛰고 할까봐 겁이 나서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3월달 그때 이후로 보니까 시장에서
미국 국채 사겠다는 수요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줬다.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매체들 언론 입장에서는 그냥 팩트 전달에 그친다고 한다면은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다. 심지어 뭐 우리 글로벌 모니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 왜? 나중에 실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은. 인플레가 발생 안 하면은 뭐 파월 의장 말 맞다나 어영부영 어떻게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갖다가 조금 뭐 해설을 넣는다든지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넣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봐도 그건 그래요. 예, 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고 있으니까 여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시장은 앞서 살폈던 기술적인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걸 무릅쓰고라도 야 뒤에 연준이 있어 하는 차원에서 그거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학습 효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 이번에 97년에도 겪어봤고 2008년에도 겪어봤고 역사로도 들어봤고 책으로도 봤고 내가 직접 경험도 해봤는데 그 정도 빠졌을 때는 사니까 다 되더라 하는 맞아요. 학습 효과가 이번에도 통했던 거 아닙니까? 통했던 거에다 또 하나 얘들 뻔해. 한 10% 정도 빠지면 또 뭐 허겁지겁 대책 내놓을 거야. 네. 한 20% 빠지면 FMC 못 기다리고 중간에 또 회의할 거야. 요즘에 특별히 그랬으니까요. 예, 특히나.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풀어줍니까? 이 풀어주는 돈들 갖고 대출 받아가라 할 정도로 하는데 이 받아가지고 뭐 할까 생각해 보면은 회사채도 사주고 하는데 네. 그 회사채 발행해서 생긴 그 돈, 그 기업들이 그거 갖고 지금 투자할까요? 투자하긴 힘들죠 또. 그 돈 갖고 뭐 할까요? 제가 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든 아니면 주식 사든 그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남는 장사예요. 네. 그러니 이 장이 이렇게 한 번씩 쿵거려도 그래도 또 득달같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네. 거기다가 세상이 정말 변한 거죠. 한참 올라가면 개인들이 막바지에 붙더라 하면은 끝이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그렇고 얘기가 우리는 통용 그 얘기가 되잖아요.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뭐 항상 이렇게 지수 보면서 개인이 수급 보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에서 순매도야 보면은 잘합니다 실제. 네. 우리 개인들이 100포인트 요즘 잘하더라고요. 100포인트 빠지던 날은 사가지고 네. 그 당시에 100포인트 또 훅 오르던 날은 또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에 개인들은 또 그 전날 샀던 걸 파는지 몰라도 순매도는 나고 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야 옛날 생각해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게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주린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또 신흥 이 동학 개미들이 또 선전을 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아 근데 국내 증시에서 또 살펴봐야 할 것이 환율이잖아요.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환율 측면에서는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예, 조금은 받았다고 예. 보여집니다만 야 어쨌거나 증시나 환율이나 그거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동안 이렇게 후루룩 밀리던 달러가 조금 이제 바닥을 쳤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상승도 아니죠. 이 정도 국제 외환 시장 시세 흐름 가운데 뭐 위안도 지금 중국이 잘 매니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안화 환율도 크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우르르 떨어지다가 뭐 보시면 비슷해요. 보시면 비슷한 가운데 우리는 약간 북한 재료 때문에 조금 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북한 재료에 놀랬다고도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날 당일날 어디서 그거 하다가 보니까 TV를 보는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의 어떤 표정이나 반응에서 제가 느낀 게 어떤지 아십니까? 어땠는데요? 뭐 TV 화면에서 뉴스 매체에서 둥둥둥둥둥둥둥 거리면서 무슨 뭐 접경 지역에서 긴장 고조하고 뭔가 난리가 난 것처럼 하는데 네. 그걸 보면 우리 시민들은 다 그러세요. 허허 웃으면서. 아 태어난 거죠. 예, 쟤들 웬 쇼냐? 네. 이런 식의 거기도 그거-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학습 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환율 크게 안 움직일 것 같고 아까 달러원 일간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모여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1,200원에서 1,230원 요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그거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환율은 주식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증시에서는 네. 자꾸 환율 보자 하는데 그렇죠. 예, 뭐 주식이 좀 빠지고 뭐 이런 식이면 조금 시장에서 롱플레이 나오면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뭐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급등 급락 환율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